틀밭의 유래는 쿠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1960년대부터 미국 서방으로부터 경제 봉쇄를 당하면서 쿠바는 이 소련이 생명줄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련이 붕괴됐죠. 그러면서 쿠바도 체제 위기에 몰리게 됐어요. 그때까지 쿠바는 사탕수수, 바나나 같은 수출 작물을 주로 재배했었는데 주곡은 수입해서 먹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주곡을 사들일 돈도 없고 또 석유 지원도 끊기고 이러면서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이 큰 농지에서는 트랙터나 이런 것들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농기계를 구동할 이 석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농업이 아예 불가능해져 버렸어요. 비료도 없고 농약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생산량은 떨어졌죠. 그래서 시작한 것이 도시농업입니다. 예, 도시 주변의 빈 땅에다가 널빤지나 이 벽돌 같은 걸로 틀을 만들고 거기에 비료 대신에 부엽토 같은 유기물을 잔뜩 넣어서 이제 먹을거리를 심은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물 빠짐은 원활한데 이런 표토라고 합니다. 작물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땅 흙은 그 밑이 아니거든요. 예, 거기에서 겉흙 또 유기물 이런 것들이 유실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비 오면 막 다 쓸려 나가지 않습니까? 정작 작물이 사용하는 그런 토양들은. 예. 그리고 지렁이나 미생물 이런 것들의 번식도 훨씬 좋아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옥토가 됐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제 주작물도 심고 보조작물도 심고 윤작도 하고 그러면서 다양성도 유지하고 그리고 둘레에다 허브도 가끔씩 심어서 이 해충이 또 허브에 뱀이나 해충 이런 것들이 좀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뭐 그런 용도로 심은 건 아니지만 허브를 군데군데 심어놨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국리를 통해서 비료와 농약의 공급이 안 되던 시절을 쿠바가 버텨온 거죠. 예. 그런데 이 방식이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이 쿠바식 틀밭 해가지고 텃밭의 한 형태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제 틀밭의 이 장점을 몇 가지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우선 땅이 부드럽게 살아나요. 예. 보통 농사는 밭갈이부터 시작하는데 퇴비 뿌려서 갈아엎고 그 다음에 이걸 곱게 부수죠.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경운한다고 하고 로터리 한다고 하는데 이때 이 관리기나 이 경운기, 트랙터 이런 농기계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작은 밭에 트랙터가 들어와 봐야 뭐 회전도 못하죠. 예. 이게 그런 트랙터를 가지고 있냐 없냐를 떠나서 작은 텃밭에서는 그런 농기계를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삽과 갱이 이런 걸로 일구고 레이크로 부수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 정말 한두 평? 요 정도 면적만 해도 시간도 엄청나게 걸리고 온몸이 뭉치거든요. 게다가 이렇게까지 잘 갖고 와서 퇴비도 놓고 해서 미생물을 번식시키고 해서 토양이 잘 부드럽게 됐는데 얼마 전에도 지금 뭐 요즘도 막 집중호우 내리잖아요. 뭐 다 쓸려 내려가 버립니다. 예. 정말 아까운 땅이 토양 표면이 휩쓸려 내려가게 된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떻게 돼요? 또 이게 밭을 일구다 보니까 이 토양이라는 것은 시드뱅크라고 하거든요. 잡초 종자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토양은 3cm 정도 깊이에 있는 이 씨앗만 발화해요. 작물도 잡초도. 이 잡초 씨앗의 발화 조건이 있어요. 3대 조건이 있는데 수분, 산소, 온도거든요. 그게 하나라도 안 맞으면 발화 안 돼요. 그러니까 3cm 밑에 있는 것들은 발화를 못 하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밭을 경운하고 일구면서 이걸 다 들어 올려주는 거예요, 다시. 예, 그래서 잡초라는 것은 위에서 날라오는 씨앗도 있지만 대부분 땅 속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다시 들어 올려주는 거죠. 작년에 다 뽑았는데 올해 다시 자기가 들어 올려놓고 또 풀만이 난다고 하는 꼴이 되는 거죠. 이집트 벽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피라미드 안에. 예, 한 명이 나무로 이렇게 콕 땅을 찍으면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씨앗을 뿌리는 그런 장면이 있죠. 이게 무경운직파예요. 예. 그런 것들을 이런 틀밭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래서 토양도 단단해지지 않고 산성화도 좀 막을 수 있고. 예. 하지만 틀밭의 경우는 어쨌거나 이런 기존의 경운에서 하는 농업과는 좀 반대 현상이 일어나요. 예. 그래서 저도 지금 여기 이제 감자를 심었다 했는데요. 여기 이제 6칸이 있어요. 그 6칸은 거의 그대로 두거든요. 예, 그러고서
가을에 수확하는 배추가 이제 추석 때 수확하는 추석 배추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거를 지금 심을 때예요. 그래서 조만간 이제 모종을 갖다가 거기 사이사이에 이렇게 파고 꽂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 옆에는 지난번에 어차피 풀을 뽑아놨기 때문에 거기 풀이 날 일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털밭의 경우는 이런 무경원 농법이 가능하다. 예. 기존의 텃밭처럼 일제히 밭 전체를 다 경운하고 로터리 치고 그러지 않고 그때그때 필요한 칸만 해결하면 돼요. 그때그때 필요한 칸만. 지난번에는 저기에 제가 이제 토마토를 여러 칸 심었는데 한 칸에, 예, 그러니까 한 칸에 4개인가 심었어요, 토마토를. 그런데 시드름병이 있는 거예요. 시드름병은 토양병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다 뽑아냈어요. 예. 기존의 일반 밭 같으면 이 밭 전체를 소독하고 그래야 되는데, 예, 저는 딱 그 밭만 흙을 바꿔 끼든지, 예, 뭔가 다른 방식으로 소독을 하든지 그러려고 하거든요. 예, 또 하나 장점은 이게 밭을 넓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이른바 작물 심는 면적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대부분의 일반 밭은 이랑 고랑 이런 걸 만들지 않습니까? 왜 만들어요? 작물을 심는 쪽을 이렇게 높게 두둑을 쌓아 올리는 거죠. 비가 왔을 때 물이 차면 다 죽어버리니까. 그런데 틀밭 같은 경우는 이미 올려서 심었기 때문에 물 빠지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아주 뭐 집중호우, 태풍이 와도 이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랑 고랑을 만들지 않고 전체에다가 심어요. 예, 그러니까 작물을 심는 면적이 좀 더 많아지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맞춤식 토양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토양은 식토, 식양토, 양토, 사양토, 사질토 뭐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벼 같은 경우는 식토에다 키워요. 그런데 이 땅콩은 모래땅이에요. 사토에다 심어야 돼요. 그리고 가지나 배추는 또 양토를 좋아해요. 그러면 일반 밭에서는 그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여러 개 심을 때. 그 틀밭의 장점은 여기다 흙을 넣을 때 물 빠짐이 좋아야 된다. 땡콩을 심는다. 뭐 이런 경우는 마사토나 모래를 좀 더 섞어 넣으면 되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 토성을 조절할 수가 있죠. 예. 또 한 가지는 이 물 조절이거든요. 보통 틀밭을 물이 빨리 마른다고 하는 거죠. 물 조절은 쉬워요. 물이 빨리 마르는 단점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저 이렇게 해놓고 일주일에 한 번도 잘 안 주거든요, 물을. 그런데 문제 없어요. 예, 이게 한여름 8월 달에 갔을 때 저쪽이 크게 자란 것들, 예, 참외나 호박이나 이런 것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거기에 맞게 주면 되거든요. 특히 물을 작물마다 다르게 줄 수 있어요. 요컨대 이런 엽채류라고 합니다. 이런 엽채류 같은 이 상추는 제가 이런 걸로 줘요. 예, 이게 이제 스프링클러라고 하죠. 요 스프링클러는 빡 돌아요, 안에서. 그래서 펑퍼짐하게 펴줘요. 이게 넓게 심은 것들은 이렇게 펴줄 수 있고, 이런 딸기 같은 경우 그렇고. 그런데 저 호박이나 참외나 이런 것들은 저 호박 보세요. 한 칸에 하나 심었잖아요. 그러면 거기만 물이 가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만 물이 떨어질 수 있는 노즐을 껴놓은 거예요. 심지어 어렸을 때는 조금만 나오게. 이렇게 볼륨이 크면 증산량이 많아져요. 물이 빨리 마르죠. 수분을 많이 필요로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좀 더 여러 가지 더 많이 나오게. 내지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감자 6칸 캔데는 물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잠궜어요. 그럼 거기는 물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물 조절도 가능하고 물도 훨씬 적게 드는 거죠. 그래서 틀밭의 장점 중에 하나가 사실은 물 조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직장도 다니고 그러다 보면은 매일매일 물을 못 주잖아요. 그래서 시중에 한 10만 원 이내인데요. 그런 물 조절기가 있어요. 전기도 필요 없고 모터도 필요 없거든요. 건전지 하나만 넣으면 되는데 그걸 수도꼭지에 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어느 날 나오게 할 건지 아니면 매일 나오게 하든지 몇 시에서 몇 시까지 몇 분간 나오게 할 건지 세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만 꽂아놓으면 지가 알아서 주는 거죠. 그리고 가끔씩 너무 자랐다 그럴 때는 또 물이 많이 필요하니까 좀 노즐을 열어주고 또 이쪽 칸은 이제 물이 필요 없다 하면 잠가주고 그러니까 훨씬 용이하죠. 또 하나는 이 통로가 되게 안전해요. 보통의 텃밭은
이게 바닥이 울퉁불퉁하죠. 일단 애들한테도 위험할 수 있고, 비 오고 나면 막 그냥 신발에 이만한 지름 뭉치가 생기고 하지 않습니까? 잡초도 많이 나고. 물론 보통의 텃밭에도 통로에다 부직포를 깔면 되죠. 하지만 그러면 너무 이제 보기가 또 안 좋죠. 미관적으로. 그래서 틀밭의 경우는 나무나 이 벽돌 같은 걸로 만들기 때문에 애들한테도 되게 안전하고, 우리 집도 뭐 강아지가 뭐 막 뛰어놀고 놀아도 사실 이게 신발 발을 조금 털면 될 정도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비 온 다음에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깨끗하고. 그런 쾌적한 텃밭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이 틀밭의 또 하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점도 있죠. 이 가장 큰 단점은 너무 빨리 마른다는 거죠. 아무래도. 밭에다 심은 경우보다는 틀을 만들고 안에도 흙을 채웠으니까 당연히 물 빠지면 좋은 대신에 쉽게 마르죠.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통로에 밑에 관수관을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하나의 얇은 것들을, 가는 것들을 연결해서 끼워놨거든요. 그래서 미관적으로도 지금 안 보이잖아요. 물관이. 그리고 걸리지도 않고, 그래서 오히려 더 깔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관수장치를 잘 이용하면 좋은 것 같고, 가끔씩은 이 밑에서 전부 관수장치가 되어 있지만 제가 일부러 스프링클러에다 해서 물을 돌려주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토양의 수분도 중요하지만 어떤 때는 공중습도도 필요할 때가 있고, 해서 돌려주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단점, 비용이죠. 아무래도 이렇게 나무나 벽돌로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드는데요. 저는 우연한 기회에 이거를 목재소에서 이 토막목, 이 나무 길이가 딱 요 길이나 요 좀 짧은 길이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한 파레트라고 하면 한 1.5m 이상 높이를 이걸로 켜켜이 싼 거니까 엄청난 양이죠. 그걸 실어다 주고 제가 5만 원씩에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들어간 나무값은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그럼 또 뭐가 필요하냐? 타카가 필요하죠. 이걸 다 망치로 두드릴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이게 나무 절단기 기계가 필요해요. 그걸로 잘라가지고 못으로 막 친 거예요. 이거 여러분 믿기지 않겠지만, 이거 제가 혼자 다 한 거거든요. 틈틈이. 학교 안 가는 날. 가끔 우리 애가 이제 이거 큰 거 옮길 때 도와주긴 했지만, 혼자서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잘 이용하면은, 뭐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참고로 이 나무는 왜 여기 있냐면요. 바닥에다가 제가 이 틀밭과 틀밭 사이에다 이렇게 올려놔요. 올려놓으면은, 여기 앉아서 풀도 뽑고 수확도 하고 할 수 있어요. 바닥에 쪼그리지 않는다는 거죠. 안 쪼그리고 앉아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앉아갖고 쉬기도 하고, 또 얘기도 하고, 그래서 군데군데 이거 하나씩 놨어요. 그래서 굉장히 욕이 납니다, 이게. 자, 틀밭이 무슨 만능은 아니에요. 작물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농부에게 있어서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텃밭. 텃밭을 하기에는 틀밭은 굉장히 효과적이다. 그리고 키친가든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틀밭을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자, 다음번에는 제가 이걸 만들 때 하여간 최대한 영상과 사진을 찍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과 사진, 그리고 이 파워포인트로 또 이해하기 쉽게 모식도 같은 것들을 그려서 어떻게 만드는지, 이거 만드는 거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아무나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저도 시행착오가 있었거든요.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거,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 비용을 최소화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런 틀밭 만드는 방법, 그리고 이 관수장치 하는 방법, 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정리해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